자, 이어서 국내 시장으로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건데, 오늘은 연결할 미국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신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속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휴장을 하게 되면서 나온 내용이 많이 좀 없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선정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좀 제 생각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에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주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700만 명까지 추산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됐고요. 지난 14일부터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통계를 미발표, 그리고 25일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관련돼서도 미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통계 관련돼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추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신규 확진자 관련돼서도 미발표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국민들에 대한 이런 인식에 대한 경계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뉴스 보도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감류의 이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병으로서 사실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가 5일 그리고 시설 격리에 3일, 이 자가격리는 8일간의 격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달 8일부터는 해외발 중국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되고요. 이 중국의 입국 전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게 되면 입국이 가능하고,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 검사 제도도 폐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더욱더 이동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지언정 어차피 이런 부분을 더욱더 완화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인식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 될수록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더욱더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관련돼서도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행객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비, 여행 이런 쪽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로 가게 될수록 이제 경기 민감주들 혹은 이제 중국에서 스마트폰 관련돼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에 다른 나라들처럼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이 방역 규제가 풀려가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국내에서도 투자적인 힌트를 한번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가 미국의 소매 판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스터카드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11월 이후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판매가가 이제 7.6%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9월 예상치를 보게 되면 사실 7.1% 정도가 연말에 소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8.5%가 해당 기간 동안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눈높이보다는 그래도 소비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품목별로도 상당히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전자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3% 정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의류 매출이라든지 음식료 매출 관련돼서는 4.4% 그리고 15.1%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보다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런 소매 판매가 더욱더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런 통계에서도 더욱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도 소비의 패턴을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온라인 매출이 이제 10.6%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작년 11%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리오프닝이 많은 부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액이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 관련돼서 이런 전망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연말 성수기 관련돼서 소비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매 섹터에서도 방어주에 관련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충분히 소화되어 할인의 압박이 크지 않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룰루레몬 그리고 울타뷰티, 로스스토어 등의 종목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돼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국내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국내에서도 대동소이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음식료 관련돼서 많은 부분 더욱더 판매가 견조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음식료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를 기점으로 많은 부분 이제 올랐던 부분을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게 되면서 스프레드도 많은 부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도 필수 소비재의 판매는 좋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기도 했는데 국내로도 연결이 가능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년도에 바닥을 찍고 턴이 된다. 라는 것이 대부분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은 2024년에 피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시장은 내년 하반기 중에 피봇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산 운용사별로 상당히 S&P 500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2023년도 1분기에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300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지수 대비 상당 부분 이 하락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내년에 4,50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월가에서도 일단 내년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목소리가 같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 관련돼서는 상당히
상당히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관련돼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10년간 계속적으로 주도주를 해왔던 것이 팡이었었는데 이제는 팡을 대신해서 뉴팡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퓨어하고 이 항공 방위 산업 그리고 농업,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금과 금속 광물에 대해서 이 앞에 자를 따서 만든 이제 섹터에 대한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서는 월가에서도 이쪽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행 쪽입니다. 하나투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산, 한국 항공 우주 쪽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투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행에서는 확실히 하나투어가 우리나라에서 MS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사실상 보게 되면은 TV 홈쇼핑에 여행 관련된 상품의 빈도수가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중국보다는 일본 여행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 사실상 지금 일본 여행객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객만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이로 늘어나게 되면은 2023년도 2분기에 BEP를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월 패키지 송객수를 보게 되면은 4.5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은 10만 명인 BEP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역별 매출이 예전에는 한 12에서 13% 정도가 중국 여행객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내년 한 3월 이후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에 대한 실적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직 슬림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줄여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이런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 레버리지가 되게 되면은 확실히 수익성적인 측면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에 대한 매출도 많은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투어의 턴어라운드를 지켜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봤고요. 한국 항공우주 시간상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는 수주에 대한 부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 수주 나왔는데 그 외에도 사실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눈치도 어느 정도 봐야 되고 미국에 대한 눈치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폴란드 수주분 관련돼서 완제기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랑 관련된 기체 부품 사업 역시나 2022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게 됐고 2023년도에는 9천억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90% 정도까지 수준이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2023년도에도 탄탄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기관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메리트도 한번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항공우주까지 두 종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특집 12월 29일 목요일 날 환승 매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봐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